안녕하세요. 돈 되는 상식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통장을 가지고 있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는 예금자 보호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 새마을금고 사태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은행 선택에 있어 고민이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간략하게 한 줄로 요약해보자면 일부 영업점의 대출채권 부실로 새마을금고에 돈을 맡겨놓은 고객이 대규모로 돈을 찾기 시작하면서 뱅크런 사태가 발생하게 된 건데요. 이에 정부와 금융당국의 발빠른 대응으로 뱅크런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도 일부 금고 합병 시에는 5천만원 초과 예금까지 전액 보장해주고 중도 해지로 발생한 고객의 이자 손실의 100% 보공과 비과세 혜택까지 전부 복원해 줌으로써 안정세를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12년 전 저축은행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는 것이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은행에 거래를 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은행에 돈을 맡기고 있지만 예금자 보호법에 대해 제대로 알고 계신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은행에만 맡기면 그냥 예금자 보호가 되는 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 오늘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꼭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예금자 보호법은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예금을 맡겨둔 고객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객들이 맡겨둔 예금을 보호해주는 제도인데요. 예금자 보호 제도는 한 은행당 각각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됩니다.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2001년 이후 무려 23년째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원이라는 건데요. 때문에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이자도 보장을 해줄까요? 물론 이자도 보장을 해줍니다. 다만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최고 5천만원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1금융권이나 2금융권에 통장을 만들면 무조건 예금자 보호가 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아닙니다. 예금자 보호법상 금융회사에서 판매하는 금융상품이 예금자 보호 대상인 건 맞지만 모든 금융상품이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1금융권과 2금융권에서 통장을 만들어서 돈을 예치하고 있다 하더라도 목적에 따라 그리고 금융사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금융투자 상품은 어떤 금융회사에서 판매하더라도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은행에서 가입을 하더라도 운영 결과에 따라 이익이나 손실이 투자자에게 기속되는 수익증권, 실적 배당형 신탁, 펀드 등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의 경우 외화 예금이나 양도성 예금 증서, MMF, 은행 발행 채권, CMA 통장, 청약 저축 통장 등도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청약저축통장은 왜 예금자 보호가 안 되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청약통장은 은행과 상관없이 국민주택기금이 관리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위탁만 할 뿐 정부에 맡겨놓은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금융기관은 어디일까요? 은행, 금융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의 금융기관이며 새마을금고나 단위농협, 단위신협, 축협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새마을금고연합회에 설치된 예금자 보호준비금을 통해서 별도로 예금을 보호하고 있고요. 농협이나 신협 등도 신용협동조합 중앙회가 자체 예금자 보호기금을 조성해서 별도로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에 관하여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체국은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예금 등의 지급을 보장하고 있어 우체국은 전액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예금자 보호와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아직까지는 1인당 이자를 포함하여 각각 은행에 5천만원이기 때문에 예적금 계획이 있으시다면 여러 은행에 나눠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